이게 고평가됐다. 아까 제가 버피치스 얘기했죠? 녹화 분석 뭐. 1 얘기하고 두 번째는 금리차. 두 가지예요. 근데 지금 중국이 미국보다 금리가 훨씬 더 싸죠? 그러니까 금리차가 있어서 중국이 아마 이제, 어, 중국은 원래 이제 전인대 이런 때 맞춰서 어떤 유동성 공급을 해요. 경기 부양이잖아,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게. 그러니까 금리차가 넉넉해서 유동성 공급,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경기 부양을 할 수가 있는 형태의 흐름일 때 들어오죠.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 그러니까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아직은 높으니까, 미국은 제로 금리고 한국은 금리가 좀 높으니까,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돈이 미국으로 안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그러기 때문에 3월 달에 유동성 공급을 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다시 바꿔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굉장히 많이 올렸어요, 올해. 그럼 중국이 3월 달에 과감하게 금리를 인하시킬 수 있을까요? 왜? 금리 차가 줄어들면 미국은 금리를 올리는데 중국은 과감하게 금리를 내려서 금리 차가 줄어들면 중국에 있는 자본이 금리에 따라서 빠져나갈 수 있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주 굉장히 센시티브한 문제인데 미국의 금리가 올해 몇 차례 올리느냐의 문제는 아직 없습니다. 유니언투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급하게 서두지 마시라고. 네. 절대로 급하게 서둘 필요 없어요. 예. 올해 금리가 올해 몇 차례 올리느냐, 제가 2월 달에 산다고 했습니다. 2월 달에. 제가 어제 다 설명드렸습니다. 물론 좀 사놨죠, 저희가. 종목을 좀 사놨습니다. 굉장히 괜찮은 종목을 좀 사놨는데, 추가 매수는 2월 달 할 겁니다. 1월 달엔, 제가 볼 때 올라가 또 안 할 겁니다. 제가 볼 때 2월 달에 한 번 더 출렁 걸릴 겁니다. 그래서 올해 미국의 금리가 올해 몇 차례 올리냐의 문제는요, 첫 번째는요, 미국의 경기의 회복, 그러니까 경기가 지금 좋은 경기 회복에 악영향을 줄지. 요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요.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는데 중국의 유동성 공급, 그러니까 경기 부양. 요거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나 경기 부양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과감하게 할지 아니면 보수적으로 할지 이 부분들이 이제 결정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국의 그러니까 금리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신경을 쓰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 얘기는 많이 해요. 근데 이 얘기는 안 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 보세요.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리게 되면 한국도 금리를 올려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왜냐하면 금리 차가 좀 일정 부분 발생이 돼야 되는데 금리 차가 줄어들면 한국의 자금이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올해 봐야 되는 거는 요것도 봐야 되지만 금리가 상승했을 때도 괜찮을 기업들을 봐야죠. 그리고 금리가 상승했을 때
치명적인 기업은 피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올해 종목을 고를 때 가이드라인을 지금 이제 제시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의 화두는 딱 두 가지. 숨겨진 저평가 종목인데 실적이 올해 많이 날 수 있는 최고죠. 그러니까 올해 스타 종목 이 종목이에요. 제가 좀 이따가 제가 설명드릴게요. 가입 이벤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11시부터 제가 설명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이벤트 하는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죄송한데 와우넷 관리자님 제 오늘 그 이벤트 하는 내용 저게 채팅창에 조금만 올려주세요. 근데 이 종목들이요. 제가 지금 발굴하고 있거든요. 제가 연휴 기간에 다 발굴할 건데 예정인데요. 제가 이거를 2월 달에 다 매수할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올해는 비용 상승이 이렇게 기업의 실적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진짜로 제가 올해 12월 달까지 지수의 고점을 2,900선에서 한 3,050선 얘기했잖아요. 많이 안 잡아요. 내년에는 굉장히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년에는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좋아질 거고요. 올해는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임금 상승분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코스트에 다 비용에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올해 기업들 실적이 안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잘 가는 종목들은 정말 많이 가겠죠. 그러니까 종목을 잘 고르면 올해는 대박 날 거예요. 그 종목을 못 고르면 올해는 계속 그냥 정체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작년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은 올해는 웬만하면 피해 주는 게 맞아요. 이해되셨죠? 예. 자, 이제 충격적인 얘기를 이제 여기까지 강의를 했으니까 이제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요, 이런 기회가 잘 안 오잖아요. 제가 이제 앞으로, 제가 상반기까지 이제 모든 컨설팅, 제 컨설팅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컨설팅의 상품은 이제 실전 매매 교육반 하나로 통일시킬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 기존에 1개월에 77만 원짜리 그 다음에 2개월에 135만 원짜리 이게 정규 과정이 있어요. 이거를 당분간 오픈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1개월짜리 실전 매매 교육 상품만 오픈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인가 하면 이 차이가 뭐냐면 그러니까 앞으로 상반기는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되게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게 이제 이벤트 가격이 들어오면 55만 원이고 뭐 그렇게 되는데요. 이벤트 가격이 들어오면 이게 99만 원이고 이렇게 되는데 요 차이가 뭐냐면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요 차이는 이거는 가입을 하고 나서 뭐 가입 환불 수준은 있겠지만 2일이나 3일 뭐 이렇게 돼서 환불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1개월의 실전 매매 교육 상품판은 환불이 없습니다. 대신에 기간이 짧죠. 그 다음에 가격이 제가 좀 저렴하게 낮췄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하느냐? 제가 하는 강의는 물론 이제 종목이 바뀔 수도 있지만 종목을 찾으면 그 종목이 웬만큼에서는 잘 안 바뀌어요. 그냥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런 형태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제 방송에 들어와서 종목만 딱 보고 2, 3일 만에 환불을 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제가 차단시키고 제 강의를 이렇게 했잖아요. 진짜 저를 믿고 1개월 동안 경험해보고 진짜 저 사람은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사람들만 딱 받아서 그래서 가격이 저렴하게 딱 낮춰. 1개월 경험해보고 진짜 좋으면 앞으로 그냥 과연 호랑이님 지금 눈 감고 사도 30% 먹을 수 있는 종목이 늘렸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그거는 제가 볼 때 잘못된 생각 같은데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 생각하는데 그때는 눈 감고 사도 100% 먹을 수 있는 장이 생기지만 올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용이 증가되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한번 제 얘기가 맞는지 틀린지 딱 5개월 뒤에 다시 한번 검증해 보세요. 눈 감고 사도 30% 수익 날 수 있는 종목? 제가 장담하는데 올해 그런 장 안 나옵니다. 낙폭과대 기술적 반등 사서 30% 먹겠다? 글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임금 상승이 이렇게 크게 올라갔던 그 해에 비용 코스트를 다 반영시키면 올해 기업 실적 안 나옵니다. 올해 기업 실적 안 나오는 장에서 눈 감고 사도 30% 나올 종목이 천지다? 지수가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글쎄요. 그게 대중 심리에서 지수가 떨어지면 올라가면 종목들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냥 일반적인 오류죠. 대중 심리의 오류죠. 근데 그게 올해 깨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 만만치 않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임금 상승이나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고 원자재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이요. 연준이 아무리 긴축을 한다 하더라도 상반기까지는 계속 갈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게 기업 실적에 계속 코스트 요인으로 작용되는데 쉬울까요? 저는 그 장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의 생각으로 눈 감고 사도 30% 먹을 수 있는 종목이 늘렸다. 이 생각 정말 위험한 생각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요. 저희가 지수 선물하고 인버스하고 마지막으로 다 팔아버렸어요. 네.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기억. 그러니까 어제 저희가요. 저희가 어제요. 어제 저희가 그러니까 지수 선물하고 인버스하고요. 오늘 인버스 보유 물량 10% 마지막으로 다 이익신 하세요라고 어제 다 이익신 했어요. 어제. 오늘 기속 반등이 나올 것 같아서 당분간은. 근데 2월 달에 또 살 수도 있어요. 저희는. 예. 그래서 보고 다시 진입하자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제가 어제 우리 회원들한테 이야기 들었으니까 어제 인버스 다 팔고 그 선물 매도도 다 팔고 오늘 반등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고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래서 그러니까 가격을 싸게 하고 그 다음에 환불 얻고 1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형태로 들어오면 들어와서 종목만 빼고 나가고 막 이런 사람들 없잖아요. 원천적으로 차단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자. 상반기까지 제가 할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정말 좋은 기회라서. 그래서 이번엔 특별한 것들을 제가 이제
강의를 많이 했으니까 좀 들어주세요. 이번에 특별한 거를 제가 넣었어요. 뭐냐면, 이제 2월 5일 날 이번에 이제 주식 강의하고 파생 강의를 같이 하는데, 이번에 파생 강의도 이번에 넣을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주식 강의다 했는데, 주식 강의는 만들어 놨고, 파생 강의를 이제 넣을 거예요. 주식 강의하고 파생 강의하고 실전 매매를 할 거고, 종목을 살 거예요. 근데 이번에, 좀 특이하게 넣었어요. 그러니까 2월 5일에서 2월 5일 날, 토요일 날 1시에서 4시까지, 요때, 파생 강의, 그러니까 파생을 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올해는 파생을 준비해야 돼요. 인버스라든지 파생을 좀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교육을 파생을 모르는 사람도 들을 수 있게끔 요 교육을 넣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하고 이번에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파생을 하신 분들 지난번 강의할 때 파생 매매 하신 분들 무조건 가입하라고 했죠. 근데 가입했으면 이번 수익이 많이 났죠. 왜? 계속 매도만 쳤으니까. 1월 15일부터. 근데 안 하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그때는 제가 파생 교육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교육은 안 하고 실전하시는 분만 들어오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파생을 배워보고 싶은 분들, 특히 제가 얘기하는 건 지수 선물보다 주식 선물 꼭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올해는 주식 선물 여러분들 반드시 강추. 그러니까 올해는 주식 선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2월 5일 날 제가 요 강의할 때 파생 강의를 초보분들도 할 수 있게끔 다 강의시켰거든요. 왜냐면 올해는 시장이 만만치 않다 그랬죠. 그러니까 연말에 2,900에서 3,000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중간에 변동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주식 선물 강의는 반드시 해야 돼요. 제가 작년까지는 주식 선물 안 해도 된다. 그렇죠. 근데 올해는 주식 선물 반드시 해야 돼요. 인버스도 해지해야 되고 지수 선물도 해지해야 돼요. 올해 여러분들 돈 벌 수 있는 그 뭐 만만때때하게 뭐 지수가 떨어졌다고 해서 사서 돈 벌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올해는 실전 매매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중에 할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2월 7일부터 시작해서 3월 13일까지요. 요 5주 동안에 이제 실전 매매 교육을 하겠죠. 이때 이제 종목을 편입할 겁니다. 요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올해 주도주라고 생각되는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거면서 저평가된 종목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종목들을 요때 다 매집을 할 거예요. 2월달에서 3월달까지, 전인대 전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교육을 들으시면 교육도 듣겠지만 파생도 어차피 파생은 교육 안 들으면 못해요. 그러니까 요때 제가 올해 상반기 주도주를 다 매집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 요때가 아마 가장 큰 바닥일 것 같아요. 그 기간을 제가 딱 5주를 잡아놨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번에 파생교육하고 주식교육 했던 그 많은 것들은 USB로 넣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52만 원이잖아요. 근데 제가 USB 다 주고 제가 이번에 이렇게 하자 그랬어요. 사람들한테. 그 우리 와우넷 관계자한테. 그리고 내 파트너 교육을 재가입할 때 5만 원 할인 쿠폰 줘라. 그러면 5만 원 할인 쿠폰 하면 47만 원밖에 안 돼요. 되게 싸잖아요. 제가 1개월 이벤트 가격도 77만 원인데 2개월에 132만 원인데 이제 그 상품을 안 한다 그랬고 제가 당분간. 근데 제가 줘라 그랬죠. 괜찮다. 나 1개월 들어보고 재가입하실 분들만 받겠다. 그러면 1개월 들어보고 제 강의에 만족하면 이 5만 원 쿠폰 교육 상품에 적용해서 다음번에 결제하면 47만 원에 결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47만 원에 결제할 수 있는 거죠. 단 이번부터는 들어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그런 회원들, 소위서 메뚜기 회원들은 다 차단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저를 믿고 그냥 가는 회원들만 다 받아서 가겠다. 그 얘기를 제가 우리 와우넷 파트너에게 공포를 했어요. 내가 올해 이거 할게. 그러니까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회원들만 다 막으라. 그 대신에 저랑 같이 가는 사람들은 진짜로 나는 끝까지 내가. 그리고 2개월도 필요 없다. 1개월만 듣고 내 강의가 만족하는 사람들은 그냥 할인할 수 있게끔 5만 원 쿠폰도 주고 그 다음에 교육도 확실하게 시켜주겠다.
장중방송. 예, 예, 교육 듣고 제 지금 하고 있는 생방송 5주 동안 무료로 들을 수 있게끔 주는 거죠. 3월 13일까지. 그리고 가격을 5만원 쿠폰까지 합하면 47만원에 교육 안 어렵습니다. 교육 굉장히 쉽게 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교육 안 든 거 USB로 만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교육 들었던 거 USB로 다 만들어서 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내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교육 USB를 새로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교육을 되게 쉽게 할 겁니다. 다 만들어 놨어요. 지금 보시면 제가 지금 정말 쉽게 다 만들어 놨어요. 보세요. 정말 쉽게 다 여러분들 교육하려고요. 정말 쉽게 다 만들어 놨어요. 주식 선물, 지수 선물, 옵션 안 합니다. 옵션 안 하고 지수 단타, 그러니까 지수 선물 두 거는 빼세요. 옵션은 설명만, 강의만 하고, 실전 매매에서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옵션 하신 분 들어오지 마세요. 그러니까 실전 매매에서는 지수 선물, 그 다음에 주식 선물, 그 다음에 인버스 2X. 레버리지 안 합니다. 어차피 레버리지 할 바엔 주식 사면 돼요. 그러니까 지수 ETF, 요거 강의를 제가 다 자료를 다 만들어놨어요. 그 지수 ETF, 그 다음에 지수 선물, 주식 선물, 이렇게 다 만들어놨어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 요거 제가 이번에 정말 잘 만들어서 초보 단계부터 시작해서 다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해드리려고 요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종목에 대한 매수 문자는 굉장히 당연하죠. 기본이죠, 기본.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회원들한테 보냈던 문자가 이거라고요. 이렇게 간다니까요, 이렇게. 인버스 매수하십시오. 주식은 아직 사지 마십시오. 주식 살 때 주식 매수하세요. 비중 몇 프로입니다. 이렇게 다 얘기하죠, 직장인한테. ELW 안 합니다. 오지 마세요. 옵션이나 ELW 절대 안 하니까 오지 마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자신 있는 분들, 그러니까 제가 막아놨으니까 그런 분들만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파생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신 분들은 가입을 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을 분들은 가입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안 하셔도 됩니다. 지난번 교육에 회원이 많아서 ELW는 옵션하고 ELW는 안 합니다. 예, 괜찮습니다.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신 거. 그리고 요 실전 매매 저희가 하는 거죠. 지금 기존의 라이브 방송 5주 동안 무료로 넣게 하는데 요때에서 제가 올해 상반기 주도주라고 생각했는, 그러니까 실적이 되고 저평가된 종목들을 다 매집을 해드릴 겁니다. 저는 어차피 요 라인에서 주식을 다 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여기가 바닥이에요. 제가 볼 때 요 라인이 바닥이라서 요 라인을 딱 정해놓은 겁니다. 예. 아마 우리 회원님들이 제가 어제 인버스를 다 이익션 하라고 문자를 보냈거든요. 아까 보내드렸죠. 제가 인버스를 어제 다 이익션 하세요라고 지수가 이제 반등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인버스를 저희가 이제 인버스만 계속 매수했어요. 이번에 하락할 때 주식 매수 거의 안 하고 인버스만 매수했는데요. 어제 저희가 인버스 보유 물량 마지막으로 이익션 하라고 했어요. 어제 1월 27일 날. 오늘 지수가 이제 반등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이제 우리 회원들한테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설명을 해주겠죠. 다음 주 목요일 날. 예. 그렇게 설명을 해주면 되고요. 꼭 할 겁니다. 그래서 파생하신 분들은 파생을 배우고 싶다. 뭐 어차피 또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신 분들은 꼭 이번에 가입을 하셔야 돼요. 특히 주식 선물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개강은요. 2월 5일 토요일 날 오후 1시에서 4시에 교육을 하는데 이거는 2주 동안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이론교육 할 때 못 들어오셔도 충분히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예. 중복가입 가능합니다. 중복가입 가능합니다. 주식 선물 때문에. 그러니까 중복가입 가능하니까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입하시면 됩니다. 예.
다시 보기는 2주 동안. 그리고 다시 보기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USB 나갑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죠. 자, 제가 그 다음에 이제 또 강의를 좀 시작해 드릴게요. 제가 2월 달에 제가 마지막 변동성이 나올 것이다. 같다라고 얘기하는. 그러면 1월달 FOMC 다 끝났는데요. 2월달에 마지막 변동성이 나오는 거는 뭔 악재 때문에 그렇게 나올 것 같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신 분에게 우크라이나 그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들 이런 게 아닐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고요. 제가 2월 달에 변동성이 한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유는 그게 아니고요. 제 예상이 맞으면 러시아도 어차피 이게 약간의 리스크는 있겠지만 제 예상이 맞으면 저는 이거는 얘기하면 안 되겠네. 이건 얘기하면 안 되겠다. 이거는 얘기하면 안 되겠네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는 확실하게 공부하고 얘기해 드릴게요. 어차피 다음 주 제가 또 방송 출연하니까요. 왜냐하면 제가 숨겨진 악재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모르는 숨겨진 악재가 하나 있어요. 그 제가 연휴 이후에 저희가 주식을 좀 사놨고요. 괜찮은 주식을 좀 사놓고 연휴 이후에 제가 우리가 주식을 본격적으로 사자. 매수하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회원들한테. 그냥 2월 달에. 그러니까 딴 얘기는 제가 안 드리고요. 그냥 딱 하나만 얘기 드릴게요. 힌트는 그러니까 제가 한 20 몇 년 동안 지켜봤는데 이렇게 큰 변곡점에서요. 우리 시장이 긴 연휴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미국 시장이 계속 개장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죠. 이번처럼. 그러니까 큰 변곡점에서 우리 시장이 긴 연휴에 들어가서 휴장을 하고 그리고 미국 시장이 개장이 되는 이 상황에서 만약에 미국 시장이 한 번 더 폭락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장이 개장하면서 목요일날 개장하면서 그 충격을 받았던 그 기억이 꽤 많습니다. 이게 꽤 많아요. 근데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냥 참고로 들으세요.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미국의 혁신기업이 작년에 유동성으로 올라간 부분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유동성으로 올라간 거품 부분이 꽤 많습니다. 근데요, 제가 오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이게 차트를 딱 봤거든요. 이 차트를 봤는데 혁신기업들 중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월봉이 다 무너졌어요. 추세가. 그동안 잘 견디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는 무너졌어요. 넷플릭스도 기술적 반등 나오는데 이 정도면 쉽지 않아요. 월봉이에요. 이거는 일봉도 아니고. 아마존이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얘도 또 무너졌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나마 잘 견디 왜 실적이 원체 좋으니까.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애플도 지금 아슬아슬해요. 근데 더 이상 제가 아까 말했던 그러니까 실적 얘기했던 골드만삭스 있잖아요. 얘도 무너졌어요. 이번 실적이 되게 좋았다 그랬죠. 골드만삭스 아까 저희 실적 얘기 드리면. 근데 분기 순이익이 대폭 줄어들었어요. 직원 급여가 33% 올라가서 그런 거거든요. 저는 이 미국의 혁신 기업들에 대한 차트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거 연말에 연휴 때 우리가 쉴 때 미국 시장의 테슬라나 이런 기업들이 한 번 더 떨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혁신 기업들이 한 번 더 떨어지게 되면 되게 불안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연휴는 한번 지켜보고 가자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회원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인버스는 팔아야 되니까. 어차피 오늘 반등 나올지는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어제 과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잘 보세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도 계속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제가 만든 이평선인데요. 제가 만든 이평선이에요. 이거는. 근데 월봉상 이 이평선이요. 저는 제가 이거 되게 잘 맞는 이평선인데, 이 이평선에서 이 월봉상 종가가 이평선을 무너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2001년도 3월 달에 올라와서. 근데 1월 달 들어서 처음으로 무너졌어요. 월봉이. 그 제가 이거를 몇 년치 데이터를 다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한 40년치 데이터를 살펴봤나 하여튼 그랬을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40년치 데이터를 다 살펴보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또 얘기를 드리겠지만 이거는. 근데 이렇게 한번 무너지고 나서 기술적 반등이나 제가 나중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게 제가 40년치 데이터를 다 살펴보고 우리 회원들한테 다 설명드렸어요. 이번에 아마 교육 방송 하게 되면 또 이거 설명드릴 거예요. 근데 이거 한 번에 이렇게 저점 잡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지난번에 제가 연봉 얘기하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작년 연봉이 너무 안 좋아서 올해 되게 위험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작년에 코스피 연봉이 되게 안 좋아서 제가 작년에 12월 달에 무방을 할 때 작년에 코스피 연봉이 너무 안 좋아서 올해 한번 크게 떨어질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나스닥이 월봉이 처음으로 떨어졌어요, 지금. 이평선 밑으로. 그리고 아까 해외 주식 차트를 제가 다 말씀드렸지만 월봉 차트를 보면 비용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업들이 잘 견디는 종목들도 전부 다 고점에서 아슬아슬하거나 다 무너졌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연휴 기간 동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역사상으로 큰 변곡점에서 우리 시장이 긴 연휴에 휴장에 들어가고 미국 시장이 계속 개장이 된 상황에서 미국 시장이 한 번 더 폭락을 하고 우리 시장이 목요일 날 개장하면서 그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꽤 많아서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연휴 기간 동안에 좀 보고 가자. 그러니까 연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미국 시장을 보고 만약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연휴 끝나고 나서 2월 달에 주식 매수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으로는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이랬던 적이 꽤 많았어요. 꽤. 여러분들 기억에도 많지 않나요? 제가 데이터를 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데이터를 냈을 때 생각보다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진짜로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아니면 하자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어차피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는 게 맞잖아요. 이럴 확률은 30%. 그 다음에 이러지 않을 확률이 70%인데, 그러니까 연휴 기간 동안 미국장이 폭락을 하지 않을 확률이 70%인데 어차피 30% 확률도 있으니까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가자. 이런 의미에서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는 조금만 주식을 사고 조금만 더 확인하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혹시 30%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조금만 더 체크하고 가는 게 어떨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참말로 나쁜 건 아니고요. 제가 왜 나쁘겠습니까? 제가 주식을 사야 된다고 얘기했던 사람인데 예. 연말까지 보고. 근데 저희는 타이밍을 2월 달로 그냥 늦추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예. 그러니까 올해는 어차피 제가 볼 때는 2월 달에는 요 정도 지수고 연말에는 2930에서 3050이니까요. 길게 보시는 분들은 그냥 그래요? 세력들. 예.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진짜로 이번에는 제가 그냥 여러분들이 이번에 교육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교육도 받고 제가 라이브 방송을 싼 가격에 5주를 주잖아요. 근데 이번에 교육에서는 근데 파생을 못 하시는 초보분들 있죠. 난 파생을 못해. 그러니까 지수 선물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주식 선물은 꼭 배워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진짜로 올해 장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주식 선물은 꼭 배워보세요. 제가 이때 파생 강의, 주식 강의를 같이 할 건데요. 이때는 이제 거의 초보 위주로 이렇게 강의를 할 거예요. 초보자 위주로. 그 주식 선물도 많이 이제 비중을 두고 할 거고요.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실전 매매에서는 이제 배운 걸 가지고 그때 파생도 하고, 이번에도 했잖아요. 파생을 하고 인버스, 그러니까 지수가 안 좋을 때는 선물 매도나 인버스 매수하고,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올라오면 주식 선물 매도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센 종목 주식 매수하고 약한 종목 주식 선물 매수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아니요. 초보면 예. 똑같이 매매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때 하반기 주도주 다 매집해 드린다고요. 예. 요때 하반기 주도주 다 매집해 드릴 겁니다. 예.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2월 달에 한 번 더 변동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월 달에. 그래서 제 생각인데요. 저는 2월 달에 아직은 제가 구체적으로 아직 이렇게 제가 결정이 안 돼서 모르겠는데 저는 2월 달에 지수 선물이나 인버스를 한 번 더 해볼까 그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장을 또 연휴 동안 분석을 해봐야 되니까 예, 지금 바닥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2월 달에 한 번 더 큰 변동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이에요. 이게 2월 달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월 달에 정말 좋은 매수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회원님들, 우리 기존 회원님들 있잖아요. 제가 2월 3일 날 목요일 날 제가 장중 방송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제가 어차피 저희는 30일 날 강의는 필요 없고요. 저희는 왜냐하면 이게 30일 날은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미국 시장이 우리가 연휴일 때 미국 시장이 나오는 날, 그러니까 2월 2일 날 저녁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떨어져도 2월 2일 날 반영이 되니까요. 30일 날은 반영이 안 되잖아요. 미국 시장이 떨어져도. 그러니까 전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제가 볼 때 2월 2일 날 저녁에 강의가 되게 좋은 강의가 나오겠죠. 왜냐하면 그때 만약에 혹시라도 미국 시장이 떨어지게 되면 되게 좋은 강의가 될 것 같으니까 그전에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2월 달 중에 오늘 2500선 찍었는데요. 2월 2500선 저점이 찍을 수도 있고 오늘 저점이 될 수도 있고 혹시라도 이제 이거는 이제 없애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오늘 저점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 2월 달에 한 번 더 그러니까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고 있지만 어쨌든 2월 달에는 엄청나게 좋은 기회가 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사야 됩니다. 좋은 주식으로. 그래서 제가 요 교육 끝나고 나서 2월 7일에서 3월 13일까지 제가 생각하는 올해 하반기까지 주도주를 다 잡아드리겠습니다. 예. 잡아드리는 게 아니고 매수를 직접 해야죠, 우리가. 예. 2월달 마지막 기회가 오면. 예. 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봅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요. 그래서 예, 진바닥 같아요, 2월달이. 예, 2월달이 진바닥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떠내기 안 받습니다. 저희는 이번엔 진짜 저랑 딱 1개월 동안 해보고 자신 있는 분들만 받을게요. 그리고 1개월 동안 강의 내용이 너무 좋다 그러면 5만원 쿠폰 드릴 테니까 5만원 적용하면 47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싸게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는 당분간은 상반기 중에는 제가 이제 기존에 라이브 방송 있죠? 뭐 1개월에 77만, 2개월 135만원짜리 안 받을 겁니다. 그거는 상반기 동안 제가 안 하겠다고 미리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안 받을 겁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주식 선물을 좀 배워보고 싶은, 뭐 배워야 됩니다. 올해는 주식 선물 없이 힘들 거예요. 변동성이 너무 구간마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지수 선물하고 주식 선물 배워보실 분들, 이번에는 2월 7일 날, 2월 5일 날 이동 강의는요, 제가, 거의 초보자 수준에서 강의를 할 거예요. 어차피 USB에 제가 넣을 거기 때문에. 초보하고 중급자 수준에서 제가 맞춰서 파생 강의를 할 테니까, 이번에 주식 선물하고 꼭 배워보실 분들, 저 사람한테 배우면 좀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꼭 가입해서 꼭 배우세요. 한 번이잖아요, 기회는. 예. 그러니까 꼭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됐죠? 그렇게 해서 저는 2월 달에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고요. 연말까지 2,900에서 3,050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 아까 어떤 분 얘기하신 것처럼 뭐 눈 감고 잡아도 30%짜리 천지다 그 장 아닐 거예요. 나중에 한번 지켜보세요. 제가 분명히 제가 한 하반기 정도 돼서 다시 무방을 하면서 오늘 저 얘기에 대해서 다시 제가 짚을 건데 올해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임금 상승이나 비용 상승이 너무 커서 올해 기업들 실적이 막 굉장히 좋아지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제 예상이 맞다면. 예. 절대 많지 않을 거예요. 한번 나중에 두고 보세요. 그래서 올해는 종목을 잘 골라야지만 수익이 많이 나는 장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코로나 때처럼 이렇게 급락했을 때 아무 종목이나 사면 다 올라간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른 방에 있다가 저희 방으로 옮기는 분들은 그 환불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환불하시고 제가 알아봤는데 환불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환불 수수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분한테 말씀드릴게요. 제발 환불 수수료 몇 푼짜리 아끼지 마세요. 여러분들 주식으로 손실 나는 금액이 환불 수수료의 10,000분의 1도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그러니까 차라리 난 종목을 못 사겠다 싶은 사람들은 그냥 상승하는 ETF 사세요. 연말까지. 그게 나아요. 종목 내가 잘 못 고르겠다 싶으면 상승하는 ETF 사세요. 레버리지 같은 거 사시면 시간 가치가 계속 까먹으니까 안 되고,
그러니까 상승한 쪽에 ETF를 사시면 됩니다. 그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예. 방이동은 환불 수수료 없습니까? 환불 수수료 없다 그러네요. 그러면 그쪽에서 취소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방에 있다가 이 방을 좀 들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분. 그러니까 다른 방에 있다가 제 방으로 이동하시는 분들은 와우넷 콜센터를 이용해주세요. 아까 얘기하는 건 ARS는 신규 회원들이고 전화하셔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예. 예, 코덱스 레버리지 말고 그냥 그러니까 인버스 상품을 함부로 여러분들 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교육을 해드릴 건데 사람들이 또 인버스 상품, 그러니까 레버리지 상품을 이렇게 함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레버리지 상품은요 올라갈 때 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레버리지 상품 지수가 박스권에 갇히면 계속 시간 가치가 죽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버스 2X나 레버리지에 대해서 ETF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계신데요. 이게 지수가 박스권에 갇히면 이게 인버스 2X나 레버리지 같은 ETF가 그냥 안 빠질 것처럼 생각하죠. 아니에요. 지수가 박스권에 오랫동안 갇히면 이게 내려와요. 시간 가치가 자꾸 이렇게 깎여요. 그래서 저희가 인버스를 어제 팔았던 건 뭐냐면 인버스는요 하락할 때만 해야 돼요. 근데 오늘처럼 이렇게 반등이 나오잖아요. 그 인버스는 더 많이 깎여요. 그러니까 시간 가치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시간 가치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딴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요. 이것도 제가 강의 때 해드릴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뭐 바닥을 찍었으니까 이제 뭐 레버리지 ETF를 사세요. 뭐 한 6개월 뒤에 떨어질 것 같으니까 뭐 인버스 2X 사세요. 이런 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3개월 정도만 박스권을 기어버려도 시간같이 다 빠져버려요. 이게. 그러니까 레버리지 상품이라는 게 그래요. 원래. 하락 레버리지 상품도 그렇고 상승 레버리지 상품도 그래요. 그래서 아까 선물도 롤오버를 포함시켜야 된다는 뜻이지 레버리지도 함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진짜 큰일 나요. 이거는. 이해되셨죠? 제가 얘기하는 거. 그래서 잘 배워야 돼요. 레버리지는 진짜로 큰일 나요. 그 다음에 과세도 있잖아요. 배당소득도. 그러니까 지수 ETF 말고 양도세도 있고 글로벌 ETF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아무 때나 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인버스나 레버리지 ETF, 그냥 인버스 ETF는 괜찮은데요. 인버스 2X ETF는 박스권에 갖춰주면 시간 가치가 있어서 시간 가치가 다 죽어요. 레버리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코스피 200 ETF는 시간 가치가 안 죽는데 코덱스 레버리지는요 박스권에 한 3개월만 갇혀버리면 시간 가치가 다 죽어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뭐 레버리지나 인버스를 굉장히 쉽게 추천하는데 그러면 큰일 납니다. 진짜 큰일 납니다.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그거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시간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요. 레버리지나 인버스는 내가 3개월 정도 박스권에 들어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번에 다 가르쳐 드린다고요. 여러분들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2월 5일 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단기 반등은 얼마가 될지 모르겠고요. 그런 건 제가 신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고 연말까지는 올해 12월까지 2,900에서 3,050까지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예, 5주 라이브 방송은 기존 회원들하고 똑같은 방에서 똑같이 들어와서 똑같이 봤습니다. 종목 추천도 똑같고 기존 회원님들하고 똑같이 봤습니다. 5주 동안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인 신용이 생각보다 안 나왔어요.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2월 달에 제가 한 번 더 변동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최근에 좀 많이 나왔는데 요게 이제 개인 신용 자료거든요. 근데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파란색, 검은색이 주가고요.
파란색이 융자잔고예요. 근데 주가가 이만큼 떨어졌는데 개인 신용이 따라 안 내려와요. 그래서 이 융자잔고가 생각보다 적게 빠져요. 그래서 제가 2월 달에 한 번 더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2월 달이 진바닥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나요? 네. 3,300은 안 오나요? 내년 하반기 정도. 올해는 힘듭니다. 네. 또 질문. 종목 질문 안 받습니다. 지수 질문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수하고 회원가입 질문만 받을게요. 이제 점심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한 번도 쉬지 않고 방송을 해서 점심시간 좀 길게 가져갈 거예요. 그러면 예, 하반기에 올해 상반기에 안 빠지면 하반기에는 경험하지 못한 하락장을 볼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바꿨잖아요. 제 유튜브에서. 그래서 제 유튜브를 꼭 봐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제 유튜브에서 요때 바꿨어요. 요날. 주말 강연에 있는 날, 요날 바꿨어요. 요날 제 유튜브 강의를 보면, 언제죠? 주말 강의 요때. 요때요, 1월 8일 날 제가 주말 강연회 하면서 제가 시황을 완전히 바꿨죠. 어떻게 바꿨는가 하면, 그때가 아마 2800선까지 떨어졌을 때였어요. 떨어졌다가 반등했던 때였나? 요때였나? 아닌데. 제가 주말 강연회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요때였어요. 1월 20일 날. 1월 20일 날 긴급 시장 전망이라는 요때 했갖고, 요때가 2800선이었는데, 요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한번 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 아닐 겁니다. 그때 이제 반등을 했는데, 이번에 못 잡으면 아마 중간은 없을 겁니다. 이번에 만약 지수 못 올라가면 크게 빠질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간은 없다. 빠지면 2600선까지 바로 빠질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1월 20일 날 그렇게 얘기를 했죠. 1월 20일 날. 그 방송을 하고요. 주식 선물도 실전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요때 제가 올해는 되게 안 좋을 것 같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전략이 바뀌는 거죠. 근데 상반기에 안 빠지면 하반기에 빠진다 그랬는데, 상반기에 다 빠져버렸죠. 다 하락을 했죠. 아직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2월 달에 마지막으로 하락을 하면, 그러면 상반기에 하반기 하락할 분을 다 하락해서 이제는 하반기는 오히려 괜찮을 겁니다. 됐나요? 예. 이번에 교육은 주식 초보들도 다 할 수 있게끔 교육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만 믿고 오세요. 근데 배우긴 배워야 되죠. 이번에는. 예. 예. 이번에는 꼭 배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 또 질문. 3일날 방송하는 게 아니고요. 개강은 2월 5일날 개강합니다. 개강은 2월 5일날 토요일날 개강합니다. 예. 예, 회원 방송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일날 교육을 하루짜리 받으면 그 다음에 회원 방송 5주 동안 제가 듣게끔 해드립니다. 무료로. 투자금 상관없습니다. 투자금이 뭐가 중요합니까? 아무 중요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투자금이 중요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투자금은 중요한 거 없죠. 투자금이 왜 중요해요? 투자금은 중요할 이유가 없죠. 투자금 안 중요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또 주식 지수 선물 보유하나요? 당일 매매 마무리. 저희는 단타 안 합니다. 추세로 하지.
그러니까 저희는 주식도 매수하면 주봉 종가를 보고 아니다 싶으면 매도하고요. 맞다 싶으면 최소 50%, 30%에서 50%, 60%까지는 가져갑니다. 수익을. 그러니까 매수할 때 최소 30%에서 최대 한 70% 정도 수익 낼 종목 아니면 매수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지수 선물도 최소 10포인트 이상 나오는 파동이 아니면 진입 안 합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진입했고요. 그러니까 단타 안 합니다. 저희는. 이 돈도 안 되는 단타 안 합니다. 저는. 그런 매매 하려고 주식 시작한 거 아닙니다. 단타를 할 생각이 없어요. 저희는. 예. 당연히 하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인버스 2X를 매수 사인이 나가면 이제 지수 선물 매도 치면 됩니다. 예. 이번에도 다 그렇게 하시고요. 저희가. 그러니까 매수 사인이 분할로 나가거든요. 이렇게 분할로 문자가 나가면 그러면 지수 선물을 매도를 분할로 진입하면 됩니다. 됐나요? 예. 교육을 받으면 보유 종목들이 좋은 종목인지 나쁜 종목인지 스스로 다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종목이 나오면 기존의 종목들은 파셔야 되죠. 그러니까 종목을 교체해야 됩니다. 예. 그래야 될 가능성이 좀,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면. 저는 올해 만약에 매수를 하게 되면 올해까지 계속 갈 수 있는 종목들을 할 거예요. 주도주를 잡을 거예요. 발굴하고 잡을 거예요. 제가 분석이 다 끝났기 때문에 제가 우리 기존 회원님도 알잖아요. 제가 거래량 분석하고 다 어떻게 하는지 그렇게 해서 다 잡을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지금 제일 걱정되는 건 뭐냐면 2월 달에 변동성이 한 번 더 나올 것 같아갖고 제가 지금 그게 제일 걱정스러워요. 딴 건 걱정스럽지 않는데 안 나오면 다행인데 자꾸 나올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근데 그 변동성이 나오면 마지막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존 회원님들은요. 제가 어차피 신규도 마찬가지겠네요. 신규도 혹시라도 변동성이 나올 것 같으면 2월 5일 날 교육 때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요때 2월 달에 저점이 어디까지 떨어질 것 같은지 또 언제 바닥을 찍을 것 같은지 제가 연휴에 공부해서 이날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신규 가입 교육생들은. 예.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연휴 때 공부를 좀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해외 시장을 보면서 공부를 좀 해야 되니까 제가 해외 시장만 보고 공부를 좀 할게요. 제가 마지막으로 해외 시장을 좀 체크를 해야 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딴 건 다 괜찮은데요. 요게 하나가 조금 걸려요. 아까 말씀드렸죠? 어딨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없네? 지웠나? 예, 이거. 그러니까 요 변수 때문에 제가 확률 한 30%밖에 안 되는데 이러지 않을 확률과 이럴 확률을 봤을 때는 요 정도 확률인데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때문에 제가 지금 긴가민가 해서 요번에 또 제가 연말에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게 딱 하나가 남았어요. 딴 거는 뭐 괜찮고. 요 하나만 제가 좀 확인하면 끝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됐죠? 예.
매매 반응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아까 매매 반응 이거 50, 이게 55만 원인데요. 52만 원인데, 여기다가, 5만 원짜리 할인 쿠폰을 준다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47만 원이죠. 그렇게 하시면 되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이제 3분 남았습니다. 오전 방송은 3분 남았습니다. 오전 방송. 자, 오후에 또 종목 얘기 많이 할 거니까, 그리고 오후에도 제가 좀 많이 할 거니까, 뭐, 그렇게 급하게 서둘 건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제가 아직 봐야 됩니다. 연휴에 보고 얘기 드릴게요. 확실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못 드리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저희 방 회원은 이번에 주식 비중 20% 정도에서 30% 갖고 있고요. 이번에 시장 하락할 때 인버스나 지수 선물만 계속 했어요. 주식 거의 안 하고. 그러니까 인버스만 계속 매수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번 시장 떨어질 때마다 샀다 팔다 계속 그것만 했어요. 예. 날짜는 언제부터 시작하는 걸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번에 가입하면 자동적으로 2월 5일부터 시작하는 걸로 돼요. 설정이. 그러니까 가입을 하면 여러분들이 가입 일정을 설정시킬 필요도 없이 자동적으로 2월 5일부터 시작하는 걸로 된다고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전화를 해서 이쪽으로 전화를 해서 가입을 하든지, 그러니까 여기로 전화해서 가입을 하든지, 아니면 와운의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다른 방에서 저희 방으로 옮기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2월 5일부터 시작하는 걸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2월 5일부터 시작하는 걸로 설정이 자동적으로 된다고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죠. 됐죠? 자, 1분 남았습니다. 점심시간까지. 오후에는 종목 얘기를 좀 더 많이 할게요. 예. 됐나요? 예. 자, 그러면, 가입하실 분들 가입하시고요. 식사는 하고 오후 1시 3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되겠죠? 식사하시고, 오후 방송 오후 1시 10분에서 30분까지 할게요. 그렇게 요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입하실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입 전화번호를 여기다 올려드릴게요. 그게 낫겠죠? 그러니까 편하게 가입 상담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입 안내 전화번호를 이렇게 올려서, 제가 이걸 캡처를 해서, 요 부분만 딱 캡처해갖고 제가 올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점심 식사하시면서 가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이렇게 하면 돼. 진짜 오전 방송 끝났고요. 점심 드시고 오후 방송 하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 크게 냈구나. 그 다음에 제 유튜브 채널 가입해 놓으세요. 오늘 녹화 방송은 유튜브 채널에 다 올라갈 거니까 꼭 가입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 또 뭐가 있나? 내가 빠진 게 있나? 빠진 게 없을 것 같아요. 예. 요거는 이렇게 올려놓을게요. 여기서 이제 식사하시면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예. ARS로 가입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문가방 옮기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예. 고생하셨습니다. 식사하세요. 예. 식사하고 볼게요. 오후 방송에. 예. 자, 다시 한번. 기존 회원님들은요, 제가 오늘 문자를 보낸 대로만 하세요. 제가 연휴 기간 동안에 이렇게 싹 지금, 그러니까 오늘 종가 전까지 다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제가 연휴 기간 동안에 종목을 다 찾아서 어차피 비중이 많이 없긴 한데 싹 그렇게 해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일단 제가 해드리는 대로 하세요. 예. 기존 회원님들, 뭐 이번에 신규로 교육받으신 분들은 그대로 안 하셔도 되지만, 기존 회원님들은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지금 채팅창에 올리지 마시고
제가 얘기하는 대로만 해놓으세요. 예. 나중에 따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예, 오케이. 됐죠?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후는, 제가 이제, 오후는, 이제, 음, 됐습니다. 예, 제가 보낼 건 다 보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릴 게 하나가 있어요. 이제 종목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아까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올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진짜 종목 선별 잘 해야 됩니다. 아니면, 정말, 그렇지 않으면, 진짜 수익이 크지 않습니다.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제가 드리는가를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올해, 그러니까 적어도 작년에 많이 상승한 종목들, 중에서, 그러니까 적어도 작년에, 그러니까 2021년도에 많이 상승한 종목들 중에서 올해, 제 생각에 올해 계속 상승을 많이 할 종목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뭐 아주 없진 않겠지만 제가 이제부터는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오늘 에너지 솔루션 많이 떨어지네요. 예. 이거 공모가 쪽으로 내려오는 거 아니야? 어제 시가에 떨어진 게 가장 좋네요. 그죠? 예. 자, 제가 이게 이제 삼성전자의 그 주봉 차트와 월봉 차트입니다. 그냥 뭐 아무런 그것도 없이 그냥 이게 그냥 심플하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그걸 보면 그냥 아무것도 제가 이렇게 그거 없이 그냥 보는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예, 이게 제가 나타난 거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이게 8만 원대를 돌파하기가 되게 힘들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뭐냐면, 8만 원대가 되게 힘들다고 얘기했던 그 형태가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라인에 음봉의 그량이 밀집된 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중복된 라인이.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양봉의 거래량이 이렇게 올라올 때 생각보다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음봉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양봉의 거래량이 생각보다 없어요. 오늘 하이닉스가 배당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하이닉스는 좀 나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형태보다는 훨씬 못하죠.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많이 빠지진 않죠.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이게 지난번에 에코프로 BM이가 요즘 가장 문제시되는 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작년에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어요. 이렇게 뭐 실적이 좋아서 올라갔죠. 뭐 화재 사고 났다고 이렇게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이제 2년 동안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제가 가장 얘기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교육도 많이 하겠지만 바닥에서 양봉의 거래량이 막 시작될 때는 시작의 흐름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이걸 보면서 많이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작년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 중에서 2차전지 소재주라든지 그 다음에 뭐 많은 종목도 있겠죠. 뭐 로봇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종목들이 올해 제가 생각하는 형태의 그 수익 구조에서 보면 기업의 실적에서 보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얘기하면 작년 연말부터 꺾이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게 미리 주가는 땡겨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년 연말부터 미리 땡겨서 오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이걸 그러니까 올해 실적이 안 좋을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것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가 안 좋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갖고 2차 전지의 소재주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그만큼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떨어질 때 음봉의 거래량이 확 떨어져 버리면요.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징후예요. 제가 카카오를 하나 우리 회원들한테 맨날 얘기하는데 이게 잘 가던 주식이 음봉에서 이렇게 거래가 빵빵 터지잖아요. 이렇게. 그럼 올라갈 때도 이게 전부 다 저항대가 돼요. 그리고 어디까지 떨어지는가 하면 거래량이 많이 터졌던 양봉의 저점까지 내려올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이게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내가 이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왔던 그 라인까지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제가 하나씩 지금 체크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보다 더 심해요, 지금. 뭐 주봉도 그렇고 외봉도 그렇고요. 전자를 보면 제가 주봉을 좀 볼게요. 전자를 보면 아까 좀 말씀드렸죠. 양봉은 하나도 안 터지고 음봉에서 계속 터지고 있어요. 자, 하이닉스는 좀 나아요. LG전자 보세요. 거래 하나도 없죠. 나중에 LG전자가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라인에 정말 만만치 않은 거래량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라인에 오면 또 맞아요. 근데 이 라인에서 이걸 돌파하려면 거래가 터져야 되는데 거래가 전혀 안 터지고 있어요. 네이버 낮죠.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양봉의 거래량이 터졌던 것보다 음봉의 거래량이 훨씬 더 많이 터졌던 구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성장주의 시대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장주가 유동성에 때문에 너무 많이 오버슈팅 됐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고민하기 시작했던 거 아니에요. 그죠? 똑같은 형태지만. 그러면 모든 형태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다음 얘기에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 뭐냐면 앞으로는요. 여러분들 어떤 종목을 찾아야 되는가 하면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맨날 얘기하지만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2월달, 그러니까 1월달이나 2월달에서 바닥권에서 양봉의 거래량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증가하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면 새로운 주도주가 바뀔 때 첫째적인 게 이럴 때 물량을 막 받아요. 지금 바닥에서 물량을 막 받아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물량을 막 받죠. 이게 떨어질 때 막 받아요. 이게 올해 좋을 거라고 막 받아요. 먼저 올라간 종목도 있겠지만 올해 막 받는다고요. 이런 종목들을. 기본적으로 이런 거 받아야 되죠. 근데 얘네들이 일정 부분 바닥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지수가 바닥이라고 생각하면 거래량이 터져야 돼요. 양봉에서. 그러니까 새로운 주도주들이 양봉에서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져야 돼요. 근데 제가 1월 달에 오늘까지
이제 오늘 주봉이잖아요. 주봉 종가 나오는 날인데, 우리는 원래 이제 주봉 종가를 많이 보니까 좀 죄송한 얘기인데, 거의 안 터집니다. 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잘 들으세요. 만약에 주도주가 바뀌려면, 새로운 주도주가 되려면, 바닥에서 떨어질 때, 이 개인들의 손절 물량을 막 받아갖고, 거래량이 막 터져야 될 거 아니에요. 양봉에서. 근데, 어떤 업종도, 그러니까 몇몇 종목은 마찬가지인데, 어떤 업종도 지금 바닥권에서 양봉에서 거래량이 터지는 종목이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이거 요번에 교육하면, 이번에 2월 5일 날 교육하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냥 대충 제가 이렇게 얘기 드는데 정말 좋은 강의예요. 제가 맨날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하죠. 이번에 했던 강의는 몇 천만짜리 강의라고 얘기하고, 실제 우리 회원들이 그렇게 정말 도움 많이 됩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주식을 하신 분들이든 선물하신 분들이든 주식 선물하신 분들이든 정말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완벽하게 시장을 다 커버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했던 그 기법으로 완벽하게 커버를 다 했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 완벽하게 했어요.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개인들이 나오는 손절 물량이 없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손절 물량이 많이 없으니까 밑에 있는 새로운 그런 주도주를 받아서 올해 바닥을 지금 올리려고 하는 새로운 주도주를 받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생각보다 물량을 못 사는 거죠. 제가 지금 얘기한 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항상 지수가 마지막 하락의 클라이막스가 되면, 그리고 그 다음 주에 항상 바닥에서 거래량이 막 터지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것도 양봉에서. 근데 지금은 그런 종목도 그렇고 업종도 그렇고 하나도 없어요. 근데 더 재미있는 건 뭐냐면 2021년에 잠깐만, 제가 하나 볼게요. 예. 2002, 그쵸. 대형주는요, 2021년도 연초에, 그러니까 1월 달에, 고점에서 음봉의 대량 거래가 터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양봉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는 적이 거의 없어요. 않고, 계속 음봉에서, 그러니까 계속 하락하면서 음봉에서 거래량이 터져요. 한번 보세요.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도 최근에 그랬고요. 그 다음에 많이 빠졌던 화학주 중에 롯데케미칼이나 대한유화는 아예 양봉의 거래량도 안 터져요, 바닥에서. 지난번처럼 이렇게 터져야 되는데 아예 거래 자체가 안 터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낙폭과대 종목도 바닥에서 양봉의 거래량이 안 터지고, 그 다음에 작년에 많이 상승했던 종목들은 하락하면서 음봉에서 거래량이 터져요.
제가 지금 얘기한 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런데 나스닥 월봉 차트는 1월 달에 처음으로 이평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어, 음, 그래서 저는 2월 달에 큰 지수의 변동성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파월이 1월 FMC 이후에 기자회견에서 실수를 했다고 그랬죠. 제가 정신 먹으면서 이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 어차피 무방인데. 그러니까 파월이 1월 FMC 회의 다음에 기자 인터뷰에서 실수했다고 했죠.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웠다. 오전 방송 보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자회견 끝나고 나서 올해 금리 인상 횟수에 대한 컨센서스가 더 올라갔다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장하고 파월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자, 파월 입장에서는 실수했구나. 내가 시장에 충격을 안 주기 위해서 패를 감춘다고 감춘 것들이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으로 작용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뭔가 이렇게 툭 던졌는데 파월의 반응이 미지근해요.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사람들 혹시 딴 생각하고 있나? 그러니까 시장의 변동성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의 변동성 관심 없다. 그 다음에 3월달 빅샷 50bp 제가 보여주면서 제가 얘기드릴게요. 이번에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이게 이게 원문을 보면 제일 좋은데요. 이거 원문으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원문을 보면 제일 좋아요. 근데 이걸 해석을 해놓는 게 좀 이상해요. 얘네들 입장에서 보면. 연합인포맥스가 가장 해결을 많이 하는데, 여기 없잖아 봐요. 그러니까, 그 회의록에서는 안 나왔던 내용들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물어봤거든요. 발표문에서는 이렇게 나왔는데, 기자회견 하면서 파월이 완전히 이게 망쳐놨죠. 이 얘기는. 이게 안 나오잖아. 보세요. 파월 의장은 대차 대조표 축소는 다음 FMC에서 좀 더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훨씬 높고 과거보다는 신속하고 빠르게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얘기를 안 했어요. 구체적으로. 이거 말고 또 있는데 여기 이런 것들이 기자들이 원문을 보고 다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문을 봐야 돼요. 원문을. 중요한 걸 잘 몰라요. 기자들이. 이렇게 중요한 코멘트를 잘 못 잡아내니까.
노동시장을 위협하지 않고도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여자가 꽤 많다. 뭐 이런 얘기, 이건 중요하지 않죠. 아, 내가 그때 뭘 했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3월 달에 빅샷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50pp 인상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직 코멘트 얘기해 줄 수 없다. 모르겠다. QT는 3월 달부터 그냥 얘기 시작하겠다. 테이퍼링은 3월 달에 끝내겠다. 요건 얘기 끝났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그러니까 원래 있죠. 연준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또 연준은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는 두 가지 다 하기 때문에 스케줄을 그러니까 예전까지만 하던 스케줄을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안단 말이에요. 연준에 있는. 그러니까 옐런까지도 알아요. 그린스펀트 잘 알고 옐런도 알고 그 다음에 걔 이름 누구죠? 아유 그 이름 누구죠? 제 헬리콥터 벤 버냉키 헬리콥터 벤 버냉키도 알아요. 그 다음에 옐런은 너무 이게 유연해서 알고 그 다음에 그린스펀은 뭐 시장에서 뼈가 굴렀으니까 알죠. 다 아니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에서 불확실성을 제공해주면 안 된다라는 게 명확하기 때문에 스케줄을 비교적으로 명확하게 딱 제시를 해줍니다. 이렇게. 근데 이번에 파월은 정말 큰 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불확실성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실성을 제시해 주었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마음대로 상상의 날을 펼치는 거예요. 뭐야? 금리를 10번도 하나? 10번 아니고 7번도 할 수 있어? 5번도 할 수 있어? 이거 3월달에 빅샷 나오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어쩌면 QT 그러니까 긴축이 빨라질 수도 있지 않나? 하반기 한다고 그랬는데 뭐지? 왜 3월달부터 그 얘기를 한다고 그러지? 이거 하반기 하는 게 아니고 5월달 6월달 하는 거 아니야? 였잖아요.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파월 해견 중 가장 매파적이다. 양적 긴축이 5월 6월께 시작될 것 같다. 파월 아저씨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차 대조표는 5월 6월께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니까요. 파월 아저씨는. 그러니까 대차 대조표의 축소라는 게 뭐냐면 긴축인데 긴축을 언제 합니까? 3월 회의 때부터 논의를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왜냐하면 지난번에는 파월이 어떻게 얘기했는가 하면 하반기에 QT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그냥 지대로 그냥 판별을 하는 거예요. 그 제가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런 뉘앙스를 주는 거예요. 시장에서. 파월 아저씨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명확한 스케줄을 안 주다 보니까 대차 대조표 축소 이게 이제 그 긴축입니다. 국채 파는 겁니다. 이게 5월 6월께 시작될 거 예상된다. 파월 아저씨가 언제 5월 6월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얘기를 이번에 선언문에서 본 적이 없는데 자 시장이 그러고 나와서 이제 다음번에 금리 인상에 대한 컨센서스가 3, 4에서 5, 6회로 확 늘어나 버렸잖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유동성 긴축이 빨라질 수도 있다라고 시장이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저거 얘기를 안 해준다는 건 쟤네들 무슨 뭐지? 뭐야? 어차피 이번에 이제 자산 시장은 받치지 않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뭐야 이거? 뭐지? 딴 생각을 하나? 그러니까 시장에서 긴축을 지난 연말에 하반기에 한다고 얘기했던 걸 5월 6월 달 시작할 거로 예상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월이 명확하게 스케줄 얘기해줘야 되는데 스케줄 얘기 안 해주니까 시장이 불확실성이 이만큼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유동성 효과로 기업 가치, 그러니까 기업의 미래 가치보다 더 상승한 미국의 첨단 성장 기업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유동성을 막 풀고, 이제는 주가가 빠질 때마다 계속 돈을 푼다고 생각하는 페드가 있었는데, 페드가 태도를 확 바꾼 것도 모자라서 스케줄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네? 그 시장이 되게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건 뭐지? 생각보다 긴축이 빨라지나? 이렇게 되면 유동성 효과로 기업의 미래 가치보다 더 상승한 미국의 첨단 기업들, 테슬라를 비롯해서 리비안부터 시작해서 뭐 다 넷플릭스 지금도 빠졌지만 이런 기업들이 다시 원점으로 회귀하는 속도가 더 빨라지죠. 그러니까 일종의 거품이 있었던 형태의 흐름들이 더 빨라지죠. 그걸 제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이걸 얘기했잖아요. 이 얘기를. 이게 버핏 지수라고. 그러면 버핏 지수가 186에서 한 160대까지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럼 이거는 제 생각인데 그래서 뭐지라고 생각했더만 나스닥이 월봉이 처음으로 떨어졌고 그 다음에 미국의 첨단 기업들 차트들이 다들 이러네. 그 다음 애플이 제일 잘 견디죠. 넘버원이에요. 심지어 은행주까지. 그러니까 투자은행이라고 얘기하는 은행주까지 이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게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제가 돌다해도 두들겨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뭔지 이해되시죠? 이 얘기가 뭔지 이해되시죠? 이해되세요? 제가 돌다리도 두들겨 봐야 된다고 얘기했던 이게 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3월 달에 FOMC,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인가 하면 3월 달 FOMC, 그냥 제 시나리오 얘기 드릴게요. 3월 달 FOMC 회의 전까지는 시장이 이제 동상이몽할 거 아니에요. 이걸 이제 불확실성이라고 하죠.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각자 생각하는 거예요. 뭐죠? 뭐 어때 가니까 야 금리를 7번 올린다. 그러니까 JP 모건의 그 수석 애널리스트가 금리 7번 올린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극단적인 전망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불안해하죠. 제 시나리오 얘기해 드릴까요? 이러다가 해외 증시가 한 번 더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파월이 3월 FOMC 전에 아마 어딘가에서 또 인터뷰나 그러니까 뭐 일정을 잡았고 또 아마 기자회견이나 인터뷰 할 겁니다. 자, 뭔 얘기인가 하면 지금 파월은
아직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던진 얘기가 시장에서 불확실성을 주고 있다는 걸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던져놓고 시장의 반응을 한번 체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죠. 즉 시장이 아마 요동을 치기 시작할 때쯤 되면 제가 볼 때는 시장이 요동을 치기 시작하게 되면 아마 파월이 본인이 했던 얘기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가 나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또 기자에게나 인터뷰에서 1월 이번 기자회견보다는 훨씬 더 명확한 스케줄을 제시할 거예요. 3월 FOMC 전에. 그러니까 시장의 반응을 지금 체크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악수를 뜬 거예요. 시장은 불확실성을 정말 싫어하기 때문에 이러면 그래? 내가 본때를 한번 보여줘? 이러면서 아래쪽 변동성이 한번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좀 어렵죠? 어려워도 이해는 되죠? 자, 이해되시는 분 7번. 저는 이번에 파월이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걸 해버린 거죠, 파월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시장이 변곡점일 때는 시장 차트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시장의 큰 흐름을 먼저 분석을 해야 됩니다.